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생각보다 파산 시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이치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도 크레딧 스위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제2의 니먼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니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니먼 사태에서 유래한 경제 용어가 바로 리먼 모멘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브 모기지 부실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리먼이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10월에 이렇게 도이치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의외로 이러한 진원지가 글로벌 투자 은행이 아닌 중소형 은행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예견되었던 그런 금융권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연준의 공격적인 일련의 금리 인상이 결국엔 세계 금융가의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큰 주간 손실을 기록하고 S&P 500의 연초 대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금요일 급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계속 몰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의 압박을 절실히 느낀 이 기술 기업들에게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을 했던 은행입니다. 자, 독특한 운영 방식 중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벤처 캐피탈 산업에 집중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은행의 대출 증가율에 금리가 오르면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급격히 빠른 경우에 기업 이익 침체가 나타나면 경제 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은 부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상당 부분을 손실을 입고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러한 채권 보유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연방기금 금리가 1년 이내에 제로에서 4.5% 그리고 4.7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은행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예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해당 산업의 특정 예금들이 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리 상승 환경에서 증권이 많아지고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차 대조표가 결합이 되면요.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금리 인상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이러한 국채라든지 기타 채권이 2022년도 사상 최악의 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SVB처럼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거라는 기대는 좀 더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실리콘밸리의 위기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좀 더 가능성이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